네, 7시 30분이 돼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 1년차 이학년입니다. 금일 저널은 리커런트 아웃 오브 하스피럴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에 대한 프리밸런스와 클리니컬 팩터에 대한 논문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 서바이버의 거의 20% 정도가 5년 내에 리커런트 SCA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고,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은 대부분 non-cardiac etiology를 포함된 아웃 오브 하스피탈 어레스트나 그 수가 적거나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연구된 논문들이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베이스드로 프로스펙티브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리커런트 SCA에 대한 그 버든과 결정인자에 대한 특성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본 연구는 오레건의 SUDS, 그 오레건 서든 익스펙티드 데스에 관련된 스터디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2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발생된 아웃 오브 호스피탈 SCA에 대해서 케이스를 프로스펙티브하게 확인한 연구였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에 24시간 동안 건강에 대해서 노멀 스테이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그리고 캔서와 트라우마 데스, 그리고 드러그 오버도즈, 펄모너리 엠볼리즘 같은 디지즈에 의한 SCA도 본 논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SCA가 확인된 케이스는 9,478건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829건을 제외를 하였으며, 그래서 6,649건에 대해서 케이스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 중에 3,794명이 하스피탈까지 트랜스포트가 되었고, 그 중에서는 924명이 생존하여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924명 중에서 88명이 다시 리커런트한 SCA가 발생을 하였고, 다시 보시면 SCA가 확인되었던 6,649명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대한 의무 기록을 확인했을 때 그 이전에 SCA가 있었던 케이스가 35건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인되었던 88건과 이 35건을 더해서 123건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23건이 재발을 하였고, 113건 중에서 113건은 두 번 이벤트가 있었고, 10명은 세 번째까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처음 어레스트가 발생했을 때 평균 나이는 62세였고 69%가 남성이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 컬럼은 SCA가 재발했던 그 환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처음 발생했을 때 서바이버에 대한 컬럼 내용입니다.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나이와 성별은 차이가 없었고, 보시면 코로나 알터리 디지즈는 36%, 25%로 차이가 있었으며 카디오마이패시도 33%, 6%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텐션, DM, CKD, ESRD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었던 경우도 9%와 4%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나이와 성별 그리고 다른 코베리엔트로 보정을 했을 때에는 카디오마이패시만 0.01%, 그리고 0.01, 그리고 다이아베티스가 0.02, 그리고 ESRD가 0.0으로 이 세 가지 팩터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어레스트 이전에 123명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처음 어레스트 이전에 ICD가 이미 있었던 사람들은 3건으로 2%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까지 어레스트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어레스트 이후에 ICD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사람을 고려하면 29명으로 24%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레스트까지 고려를 했을 때 10명 중에서는 그 중에 ICD가 있었던 사람은 총 4명으로 4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SCA가 발생하는 것을 시간별로 봤을 때 1개월 미만에 재발하는 경우가 10%였고,
1에서 6개월까지는 14%, 그래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12%, 대부분은 5년 이내에 반수 이상이 SCA가 재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SCA가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 어레스트가 발생했을 때 리듬을 보시면 66%는 쇼커블 리듬이었으나 34%는 넌 쇼커블 리듬이었고, 이런 환자들이 두 번째 어레스트가 왔을 때는 45%가 쇼커블이었고 55%가 넌 쇼커블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까지 갔을 경우에는 쇼커블이 20%로 줄고 넌 쇼커블이 80%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레스트까지 발생했을 때 서바이벌은 21%였고, 그 중에 리듬이 확인 가능한 17명 중에 100%는 모두 VT나 VPB였고, 세 번째 어레스트가 발생했을 때 이후의 서바이벌도 20%였습니다. 근데 반면 이 경우는 생존했던 두 명 다 넌셔커블 리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레스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벤션을 보시면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한 비율이 18명으로 15%였고 ICD를 넣은 경우는 26명으로 22%였습니다. ICD를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면 보통 넌 코로나리 리버서블 커스가 61%였고 코로나리 인터벤션이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경우가 26%, 그리고 ICD를 리퓨즈한 경우가 10%, 팔로업 로스가 3%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커런트 SCA 서바이벌과 넌 서바이벌에 대해서 차이를 분석했을 때는 오직 나이만이 유일한 팩터였고, 리커런트 SCA 서바이벌은 평균 54세, 그리고 넌 서바이벌은 64세로 P-밸류가 0.01로 이 나이만이 유일한 팩터로 나타났습니다. 디스커션 보시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10% 정도가 SCA 서바이버에서 다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것도 1년 이내에서는 60% 넘게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A가 리커런트하게 발생한 사람들을 봤을 땐 대부분 코로나 아터리 디지즈나 아니면 하이퍼텐션, DM, CKD가 한 번만 왔던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네 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매니지먼트를 했을 때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저자들은 예측을 했고, 이전의 연구들하고 비슷하게 카디오 어레스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컨더리 프리벤션하게 ICD 넣은 비율이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면 만약 두 번째 어레스트가 발생했을 때 리버서블 커즈가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를 식한다면 처음에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밸루에이션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IC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CA가 재발하는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SCA가 반복이 될수록 넌셔커블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포함이 될 수 있고, 가능성이지만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계 자체에서 아리스미아가 유발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는 일단은 데이터들이 다 완벽하게 있지 않았었고, 그리고 대부분 백인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시행되었던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SCA는 1년 사이에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리커런트한 사람들 언더라인 디지즈 좀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이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게 보면 두 번째 어레스트 전에 ICD가 들어가 있는 게 24%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ICD가 들어갔구나. 한번 어레스트가 났어도. 그 다음에는 서바이벌인가요? 마지막에는? 요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제일 마지막 테이블에 아까 보여줬던 거. 아, 네, 서바이벌과 논 서바이벌을 비교한 것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분이 서바이벌 군이고 이게 논 서바이벌 군입니다. 차이가 뭐가 있나요? 여기서는요. 오로지 그냥 나이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유의미한 통계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어레스트에서는 VF가 줄었다 그랬잖아요. 여러 번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왜 그렇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자들도 사실은 분석을 뭐 내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저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김문현입니다. 쨈기피의 아티클 인프레스인 상태의 논문이고 레프트랑 라이트 PVC 관련된 벤트리클 디스펑션에 대한 논문입니다. PVC 같은 경우는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커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은 LV 카디오마이패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VC에 대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게 되면 PVC 관련된 심텀은 물론 LV 펑션까지 이제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건 RV 쪽의 카디오마이오패시가 PVC로 생긴 경우에 리버서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자 했고 이전에 몇 가지 케이스 리포트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CMR을 이용을 하였는데 이전에 CMR을 이용한 PVC 관련해서 RV 펑션과 관련된 리포트들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어블레이션 전후로 CMR을 시행한 환자에서 프리컨트 PVC와 RV 펑션, RV 딜라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47명의 환자만 인롤이 되었고 카테터 어블레이션 전후로 모든 환자가 CMR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토탈 인롤먼트에 걸린 시간은 8년까지 걸렸고 그리고 모든 환자는 프리컨트 PVC가 있었고 PVC 24시간 동안 500카운트 이상으로 이제 인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티어리드믹 드러그는 민으로 1개 정도 썼는데 이제 대부분 여기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이었고 익스클루전 되었던 케이스들은 스트럭처 하트 디지나 이스키믹 하트 디지가 있고 LV나 RV에서 LG가 이미 있는 환자들은 제외를 하였으며 ARVC 제외를 하였고 레트로스펙티브 아날리시스를 시행을 하였으며 미시간에서만 이제 인롤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디악 MR을 이제 어블레이션 전후로 1.5 테슬라로 모두 진행을 하였고 카디악 MR 같은 경우는 2명이 이제 리뷰를 하였고 LV 볼륨과 RV 볼륨은 모두 쇼덱시스를 이용을 해서 글로벌 메저먼트를 하였고 그리고 볼륨 인덱스를 바디 서페이스 에리아로 나눠서 이제 볼륨 인덱스를 사용을 하였으며 RV 딜라테이션에 대한 디파인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엔드 다이어스틱 볼륨을 PSA로 나눈 게 100 이상인지 90 이상인지에 따라서 RV 딜라테이션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RV 펑션과 LV 펑션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정의는 디크리스 RV 펑션은 45% 미만 그리고 LV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는 50% 미만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비프로시저 어블레이션은 이제 3 멀티폴라 일렉트로드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피모랄 베인으로 넣고 그다음 RV 에이펙스와 히스번들 포지션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ACT는 250에 300 세컨드 정도를 맞췄으며 만약에 프리퀀트한 스폰테니어스 액토피가 있는 경우는 액티베이션 매핑을 3.5mm 팁 카테터 서모쿨을 이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액토피가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소프로테레놀을 20 마이크로까지는 썼다고 했고 그 외에도 페이스 매핑을 이용을 했으며 그리고 3디멘전al 일렉트로 아나토미컬 매핑을 만들고 나서 RF 에너지는 이리게이티드 팁 카테터로 15에서 50와트 60세컨드 미만으로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클리니컬 에피커시로 정의한 것은 RF 어블레이션을 하고 3개월 이후에 홀터 모니터링을 했을 때 버든이 80% 이상 줄어드는 것을 클리니컬 에피커시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였고 팔로업은 이제 안티 어리드믹 드러그 같은 경우는 어블레이션 프로시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생각하면 모두 디스컨티뉴를 하였고 팔로업은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까지 시행을 하였으며 메이저 카디악 이벤트는 VT나 싱코,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 데스 등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로업 CMR은 적어도 1년 이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RV와 LV 볼륨 EF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지 같은 경우는 평균 52세 정도, 남성이 55% 정도로 조금 더 많았고 그리고 기저 히스토리는 뭐 하이퍼텐전과 옵스트럭티브 슬립 앰니아, COPD는 이 정도 되었고
LVEF가 50% 미만인 PVC 카디오마이오패시는 44% 정도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RVEF가 45%보다 작았던 경우도 40%까지 육박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아이솔레이티드하게 RV 카디오마이오패시만 있는 경우도 4명은 RV 쪽만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PVC 카운트는 500개 이상이면 모두 인로하였는데 22,000 정도가 이제 PVC 카운트이고, PVC 버드는 19%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밴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가 그 중에서 15명, 그리고 32% 정도다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LV 디스펑션만 있는 경우가 6명 정도 해당을 하였습니다. RV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는 47명 중에 1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솔레이티드는 그 19명 중에 4명, 21% 정도가 아이솔레이티드 RV 디스펑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RV 펑션이 떨어진 환자에서는 노말인 RV 펑션보다는 확실히 PVC 버든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RV 딜레테이션이 있다고 해서 노말 RV 볼륨을 가진 환자보다 PVC 버든이 차이가 있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PVC 버든과 카디오마이오패시에 대한 관련성을 대해서 이 피겨를 보시면 PVC 버든과 RV 카디오마이오패시, PVC 버든과 LV, 그다음 바이벤 카디오마이오패시에 대해 비교를 해보면 P-밸류가 모두 의미는 있게 두 그룹 각각에 대해서 모두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파라미터인 뭐 PVC의 오리진은 특별하게 관련성이 있진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테이블 2를 보시면은 확대를 해드리면, 위에는 이제 석세스풀 어블레이션 했던 건 47명 중에 36명이 성공을 하였고 11명이 unsuccessf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공적으로 어블레이션을 한 경우는 라이트 벤트리큘러 엔드 시스톨릭 볼륨이라든가 EF, 그리고 LV 쪽의 엔드 시스톨릭 볼륨이나 EF가 모두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시스톨릭 볼륨은 줄어들고 EF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P-밸류가 유의미 있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하지만 unsuccess한 경우에는 두 그룹 사이에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블레이션 전후에 특별하게 따로 메리트는 이 어블레이션 실패했을 경우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매핑 프로시저를 하면서 오리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였었는데, 오리진은 이제 토탈 47명의 오리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테이블이고, RVOT가 가장 많이 34%,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LV였고 LV에 대한 세부적인 위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에피카디알이나 혹은 아웃플로 트랙이 아닌 RV 쪽도 10% 이상씩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겨를 보여드릴 거는 이제 프리 어블레이션과 포스트 어블레이션의 RV 볼륨과 LV 볼륨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프리 어블레이션, 아래 같은 경우는 포스트 어블레이션에 대한 그래프이고, 레프트 쪽에 벤트리큘러 엔드 다이어스토릭 볼륨과 라이트 쪽에 엔드 다이어스토릭 볼륨이 이제 두 그룹 다 모더레이트하게 코릴레이션은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VC가 결국은 RV랑 LV 쪽에 다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 연구의 결론이기도 한데, 디스커션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솔레이티드 RV 카디오마이오패시 4명 중에 3명이 석세스한 이제 어블레이션 시행을 받았고, EF도 결국 호전되었다라는 것이 결론이며, 미디엄 팔로업 기간은 이제 대략적으로 26개월 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홀터 모니터링을 했더니 PVC 버든은 17%, 0.1%까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고, 앞서 말씀드린 싱콥이나 뭐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뭐 VT가 지나가거나 ICD를 넣었거나 데스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디스커션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리컨턴 이디오패시ಕ್ PVC가 있는 환자에서 RV 디스펑션과 LV 디스펑션은 대부분 비슷한 이제 그 트렌드를 보일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리버서블 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메인 파인딩이라 할 수 있는 건 PVC로 인해서 아이솔레이티드하게 RV 디스펑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PVC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는 리버서블한 카디오마이오패시의 이제 주 원인 중에 한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RV 쪽에 디스펑션과 딜라테이션이 있다면 ARVC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얼리 폼의 ARVC가 레스 라이클리하고, 이 논문에서 보여주듯이 PVC로 인한 RV 펑션에 문제가 생긴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RV랑 LV가 결국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PVC 어블레이션 이후에 LV 볼륨과 RV 볼륨이 아까 그 피겨 2에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디악 MR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게 이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RV 디멘전과 펑션을 어블레이션 전후로 골드 스탠다드인 MRI 이용했다는 점에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연구는 리트로스펙티브인데다가 워낙 작은 인원 수만 가지고 환자 수만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여서 추후에는 이제 조금 더 라지의 프로스펙티브 시리즈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26개월보다 조금 더 롱텀한 아웃컴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현재 여기 인롤했던 환자들의 평균 PVC 버든은 19% 정도인데 좀 더 PVC 버든 많은 환자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역시나 여기는 다 리퍼돼서 온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퍼럴 바이어스뿐만 아니라 컴파운딩 팩터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디오패식 프리퀀트 PVC가 바이벤 디스펑션과 딜라테이션을 발생시키고 어블레이션에 의해서 리버서블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이솔레이티드된 RV 혹은 LV 디스펑션이 PVC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의 디스팅트한 피노타입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고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면 비포와 애프터의 MRI의 엔드 다이오스톨과 엔드 시스톨릭 볼륨 차이를 보실 수 있고 47명의 환자를 이제 시행을 해 보았을 때 LV와 RV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에서 어블레이션 했을 때 디스펑션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 다 같이 한다고 돼 있었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단독으로 RV나 단독으로 LV가 된 사람이 저게 4명, 6명. 6%는 네. 몇 프로나 되나요? 한 10%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50명. 47명 중이어서 4명에서 아이솔레이티드 RV는 10% 정도 해당할 것 같고 LV도 10%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네. 그러면은 저기 보면은 바이벤이라는 거는 두 개가 같이 나빠진다는 거고, 네. 그러면 RV, LV는 그러면은 나머지는 안 나빠진 사람도 절반 이상은 된다 그 소리. 맞아요, 교수님. 네. 안 나빠진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되고 네. 30%는 같이 나빠지고 네. 10%는 각각 따로따로 RV만 나빠지거나 LV만 음. 나빠진다 그 소리구나. 네. 아, 아니 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RV 나빠지는 거가 어떤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근데 여기에서는 임상 증상하고는 같이 매칭을 뭐 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사실 하나도 없었는데요, 교수님. 근데 그게 좀 이 논문에서 리미테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급은 따로 없기는 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요즘도 에코에서 RV 재지는 않죠? 네, RV 안 잽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안 잽니다. 잴 수는 있나요? RV를? 난 잘 몰라가지고. RV 펑션은 FAC나 이런 걸로는 재서 나오는데 그거는 RV 보통 펑션 떨어졌을 때 이제 재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루틴하게 재는 건 저희 병원에서는 루틴하게 재진 않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교수님들? LV 디스펑션이 21명이 40%고 RV 디스펑션이 19명 45%는 숫자가 뭘 기준으로 한 거길래 이렇게 거꾸로 아, 나오지? 교수님, 요거는 바이벤 디스펑션은 LV, RV가 다 포함된 거여서 아니 요, 위에 네, 요 RV에다가 아이솔레이티드 RV를 더하면 이 19명이 되는 거고 이 15명에 6명을 더하면 이 LV 디스펑션 21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무는 근데 왜 40, 왜 근무는 40하고 45%냐 이 말이야. 이게 그 47명 중에 21명이고 47명 중에 19명이었는데 그러니까 퍼센트가 안 맞네, 진짜. 잠시만요, 교수님. 두 개가 바뀐 거 아닌가? 이거 음, 바뀐 거냐 네, 이 말이야. 바뀐 것 같은데 교수님. 왜냐면 본문엔 이렇게 안 써 있어서 아까. 네. 예리하시게 보셨네. 근데 숫자는 이 15 더하기 4랑 15 더하기 6은 맞는데 44, 퍼센트는 40자가 네, 1이니까 저게 음, 45, 19가 요게 40.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케이. 편지 한번 보내야 되겠는데. 혹시 없으시면은 끝내시는 걸로 할까요?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